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 현황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7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유산위가 이행을 권고한 8개 사항과 관련한 일본 측 조치들을 담은 첫 문서입니다. 권고 사항엔 전체 역사를 현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는 주문이 적혀 있는데 조선인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측이 빠짐없이 알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보고서 어디에도 강제동원에 관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사도광산 인근 향토박물관에 있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기숙사터 안내판 설치 등이 간략하게 소개됐을 뿐입니다. 두 시설 어디에도 강제동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전시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산위의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이 유산위 결정과 한일 정부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길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와 계속 대화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도광산 등재 당시 일본 측이 약속한 한일 공동 추도식은 강제동원을 추도사에 명시하는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2년째 불발된 바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이후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습니다. 당시 1,500명이 넘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동원돼 차별을 받으며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단상에 차려진 위패와 제사 음식, 백발이 된 자녀와 손주들이 고인에게 차례로 술잔을 올립니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섬에서 열린 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추도식입니다. 이 낯설고 먼 땅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혁 주일대사와 유족 11명 등 참석자 25명은 조선인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기숙사터를 찾아 헌화하며 애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측의 별도 추도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매년 공동 추도식을 열겠다고 했지만 올해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일본 측이 강제노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겁니다. 사도시가 설치한 안내판입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있었다는 기록은 적혀 있지만 강제성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습니다. 갱도 내부와 조선인 관련 기록이 전시된 향토박물관까지 둘러본 유족들은 일본 측의 미흡한 설명 내용에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이제 집안 대피를 해서 이렇게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죠. 강제노동 해놓고 안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억울하죠. 정부는 다만 한일 과거사에 대한 입장차를 부각하기보단 미래 협력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한일이 정말 밝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훨씬 강한 것으로. 이혁 대사는 내년엔 한일 이견이 좁혀져 더 좋은 추도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사도섬에서 SBS 김아영입니다.